방송 궁금한 뉴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 가장 궁금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재민일보 고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정확하게는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적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 너무 안 움직여서 집에만 있어서 힘들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제 완화된 거리두기로 수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들 앞서서 한 17일에서 18일 이틀 동안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어떻겠냐라는 설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결과 이제 한 63.3%가 네. 아직은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화되는 걸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완화했다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점을 이전에는 방역에 많이 뒀다면 이제는 생활 쪽으로 조금 옮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그대로예요, 저희들. 그래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좀 흥미로워요. 일단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 네.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시설, 네. 학원, 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운영 자제를 하는 선에서 진행하겠지만 이게 조금 하향했습니다. 네,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 지침을 지킨다,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 지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경우 방역 지침만 지키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저희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뚜껑 닫았던 돔라이트 뚜껑이 열린다는 네. 유흥시설에 허용이 되면서 아마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병역 판정 검사를 못했었어요. 네네. 이게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못했던 게 이제 채용 시험 같은 네. 거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것들을 못했었잖아요. 네. 저희 축구장에서 시험을 보는 다른 네. 지역에 그런 사례도 있었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1.5m 간격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지침을 따르는 기준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뭐 다행인 거는 뭐 수목원이나 휴양림 같이 이제 열린 공간,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간 같은 경우는 재개방을 합니다. 이제 나가서 걸으셔도 되는데 마스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외 스포츠 같은 경우 저는 박수를 쳤는데 5월 5일 개막을 합니다. 네. 야구 팬이라서 언제 하나 늘 궁금했었는데 네. 대신 무관중 진행을 하는 것으로 네. 이제 위험도를 낮추는 네. 뭐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좀 아쉬운 건 도서관하고 미술관은 개관을 조금 미뤘습니다. 당분간 좀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사정을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열겠다. 뭐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오면서 제주도는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제주 관광지잖아요. 네. 자, 저희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이에요. 5월은 제주 입장에서는 극성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월만 되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다 나왔지? 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가 말 그대로 황금 연휴예요. 네. 휴가를 연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쭉 하고 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기회에 그동안 어디 가지도 못했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에라도 가서 좀 기분을 풀면 어떨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협회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한 18만 명, 이게 항공 예약률이 70%까지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18만 명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30% 수준이긴 한데 이 30%도 재미있는 게 그전에 비행기가 안 떴었잖아요. 네네. 저희들 많이 줄여서 한 절반 이하로 줄었던 비행기들을 네. 회복을 해놨어요. 이 네. 기간만, 네. 황금 연휴 기간만. 네. 그러니 30%라고 해서 이제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는 뭐 예약은 11,000명 정도였는데 하루 들어온 사람 봤더니 15,000명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당일 네. 갑자기
불현듯 나는 제주 가고 싶어 하고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네. 감안을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음. 뭐 렌터카 예약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사실 그때 지난해는 한 31만 5천 명 정도가 왔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교하면 60% 수준이긴 한데 그 역시 뭐 그 정도라도 들어오면 제주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아우 좀 살겠다. 네. 뭐 저희들 뭐 예약률이 바닥이었잖아요. 네, 뭐 네.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 문을 닫는다, 일을 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사정이 있어서 네. 관광객들 오는 게 반갑기는 한데 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음. 거의 외부에서 유입된 네. 사례거든요. 뭐 집에 잠깐 다녀왔다가 라던가 관광 왔다가 이런 경우들이 다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 이번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특급 호텔 같은 경우도 예약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 황금 연휴 기간에 한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70%대, 80%대 잘하면 만실로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저번에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을 때 해당 숙박시설이 뭐 며칠 동안 문을 닫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약률이 10%대까지 떨어져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반복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 방역 관리의 그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할까요? 일단 제주도 특별 입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네. 여행 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네. 뭐 공항에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가급적이면 이제 지역 가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면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이 수위를 조금 더 높인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3번 확진자 같은 경우 워킹스루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고 네네.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서 네. 안내도 또 강화를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해외 여행 이력이라던가 해외에 있었던 그런 어떤 증빙이 있었을 경우만 가능한 거고요. 내국인까지 이거를 적용하기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게 좀 걱정스럽고요. 저희들 이제 발열 카메라를 확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것을 풀로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관광 업체들의 방역 수위를 높이는 것. 뭐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계신 중이긴 하지만 이걸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지역 내 전파를 좀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잖아요. 이게 만에 하나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그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스크 써주시고 뭐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네. 제주 여행을 과감하게 포기해 주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주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도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진정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런 거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에게 생활 방역까지 그 지켜야 할 점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과 같은 그 방어 수단이 없을 때 확진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급적 지역사회 신체 접촉을 줄이는 그런 감염병 대응 조치 가운데 하나인데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긴 하지만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집단시설의 운영 제한 등을 일부 풀어주고요. 또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또 채용시험 같은 그런 필수적인 시험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한되었던 그런 종류들이 종교, 유흥업소, 실내 체육시설, 학원 이런 4대 집단시설이 있는데 이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이들 시설들을 코로나19 발생 전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 시에도 뭐 손위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감염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역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스스로 생활방역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생활방역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어떤 분들은 신체적 거리두기를 훼손하지 않는 뭐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체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의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주도민분들께서는 생활방역을 계속 하시려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그런 곳에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요. 부득이하게 가실 경우에는 되도록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악수 같은 것도 피하시고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이런 것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2m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접촉을 줄이는 게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 야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비말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다면 비말이 바람을 통해 나한테도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예방을 하려면 내가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증상이 있는 분은 가급적 나오시면 안 되고요.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셔야겠죠. 그리고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는 거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나가다 보면 느슨해진 마음 탓인지 마스크를 답답하시니까 턱에만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다면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위생 필요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사람 간 전파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그런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되고 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기침을 해서 오염된 물건을 있는데 그런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시키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 그 R0라고 하는데 중국은 R0 값이 2에서 4 정도 되거든요. 즉 R0 값이 2에서 4라는 거는 한 명이 감염되면 주위에 2명에서 4명까지 전파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폐쇄 공간은 좀 다릅니다. 밀접한 접촉이 폐쇄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 7에서 10까지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한 연구에 보면 이제 우리 굉장히 유명한 어떤 대구의 그 교회에서의 재생산 지수가 7에서 10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마시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곳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높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전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여름이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여름이라고 해도 요새는 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염 정도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무서운 이유가요. 백신이 없다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 지병이 있거나 임산부, 고령자, 어린아이 등은 정말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지는데요.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감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그 병에 걸려서 감염이 돼서 견디고 완치되는 것인데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감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황금 연휴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거의 2달 가까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안정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이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도 신규 확진 환자의 발생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집단 감염 같은 것도 생기고 있고 해외 유입
유입 환자의 증가 같은 다양한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급적 접촉을 줄이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출 횟수를 줄이시고요.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또 올바른 손 씻기 꼭 지키시고 신체적 거리가 멀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코로나19가 억제되었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 같이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수와 순천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19 가장 무서운 게 백신이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백신이 나와야지 걸렸어도 좀 치료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방뿐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이런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들 그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그때도 열심히 손을 씻었었는데 잊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덕분에 이 코로나19 덕분에 지구가 깨끗해졌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예, 사람들이 생각을 맞춘다면 네. 이제 생활 방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백신이 없는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이러스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